안녕하세요, 루프드라이브입니다. 오늘은 넥시의 5세대 공격형 라켓으로 새롭게 출시를 예정하고 있는 아르케인가요? 아르케라는 라켓에 대해서 소개하기 위해 이렇게 팟캐스트 영상을 찍습니다. 그 전에 HG 탁구클럽의 소식 몇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H39 티바 라켓이죠. 이 아우로스 기념으로 이벤트를 탁구닷컴에서 했는데 질타기 기사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사실 이 추첨을 하기 전에 저희 운영진 중 한 명이시고 또 탁구닷컴의 직원이신 이 피터팬님이 이런 글을 저희 운영진 방에다 올려주셨습니다. 저희 운영진들은 이번 이벤트에서 자동 탈락하셨습니다. 네, 굉장히 서운했는데요. 뭐 우스갯소리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오스카님이 그리고 또 탁구닷컴에서 여러가지 저희 탁구클럽 많은 회원들에게 좋은 이벤트를 늘 이렇게 해주시고 또 보다 많은 분들에게 다양한 이런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수고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는 HG 탁구클럽 그 운영진 중 한 분이신 붉은돼지님이 이 니타쿠의 명품 라켓이죠. 아는 사람만 안다는 그 아델리를 원래는 그게 쉐이크였는데 중펜으로 바꿨다가 다시 쉐이크로 지금 튜닝하고 있는 과정을 이렇게 게시물로 올리셨습니다. 네, 손재주가 참 좋으세요. 저도 이렇게 튜닝을 예전에는 여러 번 시도했는데 늘 다 실패하고 이제는 안 하거든요. 튜닝 할 바에야 그냥 돈을 좀 더 벌어서 나에게 맞는 무게에 또 나에게 맞는 그립에 그런 라켓 사는 게 훨씬 더 낫겠다, 유리하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렇게 이제 결정을 했는데요. 붉은돼지님은 손재주가 참 많으시죠. 원래 이 공학 쪽에 또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됐건 응원합니다. 근데 제가 솔직히 옆에서 왔을 때는 성형이 잘 되면 본전이고 안 되면은 폭망하는구나. 네, 사람이고 라켓이고 별반 다를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건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옆에서 봤을 때 좀 안타까움이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요. 제가 팟캐스트 하면서 늘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길다. 그리고 말이 너무 느리다. 근데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송인도 아니고 그리고 전문적인 이런 영상을 찍는 사람도 아닌지라 뭐 여러가지 아직까지 과도기 시간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많은 반응을 보여주셔야 제가 이 영상을 계속 앞으로도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반응을 좀 보여주세요. 네,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하면은 뭐 계속 이렇게 한 편 두 편 더 늘어나다 보면 실력도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함께 저와 함께 그냥 즐거운 이 탁구를 정말 재미있게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이야기 드린 것처럼 넥시의 새로운 이제 5세대 공격형 라켓 아르케라는 라켓을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 지금 이제 설명을 시작하려 합니다. 사실 넥시는 좀 독특한 브랜드입니다. 넥시의 대표이면서 제작자이고 디자이너인 오스카님이 사실 제품을 만드는 것보다는 하나의 철학을 쌓아간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 팟캐스트 중에 카리스 편을 들으시면 아마 느끼실 겁니다. 옆에서 제가 본 오스카님은 사실 범상치 않은 분이시고요. 그리고 한 브랜드의 대표인데 장사꾼의 느낌이 많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어떤 재정적인 후원 전혀 없고요. 그리고 도움도 없고 그냥 옆에서 도와드리기 위해서 탁구에 조금 이렇게 발을 빼려고 하였다가 다시 이렇게 탁구 쪽에 열정을 불태우고 있고 시키지 않은 이 영상도 찍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몇 번 오스카님과 함께 이야기도 하고 식사도 하면서 좋은 분이다 싶어서 그래서 도와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뭐 아직까지는 오해를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사람인지라 서로 안 맞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HG 탁구 클럽이 오스카님이 운영자가 된 것은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어찌됐건 넥시라는 브랜드 자체도 오스카님의 영향이 있는지라 하나하나의 제품 자체에 철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이 있고요. 세대가 구분되어진 최초의 브랜드가 아닐까 싶고, 각 세대마다 하나의 통하는 특징이 있고 할 말이 참 많은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 1세대의 경우 아마 기존의 클래식한 그런 구성, 그리고 나무를 통해서 아마 굉장히 완성되어 있는 라켓들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 그런 라켓들을 만들었죠. 제가 이전에 팟캐스트 녹음했던 덱스터와 한니발이 그러하고요. 그 이후에 뭐 컬러나 그리고 오스카, 특별히 오스카 라켓은 지금도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그 정도의 저력이 있는 브랜드입니다. 근데 그냥 남들이 만드는 거 혹은 기존의 것에서 조금씩만 바꾸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넥시는 철학을 가지고 뭔가 새로운 진보적인 그런 길을 가고 있죠. 그래서 가변 반발력이나 혹은 그의 이제 좀 더 발전형인 어떤 버닝우드, 그래서 극단적 이제 가변 반발이나 그리고 표면 감각 조절, 그리고 각 구성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나은 이 용품을 만들 수 있을까 굉장히 노력하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넥시에서 놀란 것 중 하나가 또 카본인데요. 카본이 엄청 질깁니다. 경도가 어마어마한데요. 근데 이 넥시 카본이 또 의외로 굉장히 부드러운 감각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지난 팟캐스트에서도 녹음을 했지만, 스티가의 경우는 이 카본 자체의 이 감각, 느껴지는 감각이 좀 자연스러운 나무의 감각을 해치지 않는, 그래서 텍스트림이라는 이 특수 소재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타 대부분 브랜드의 경우는 도리어 특수 소재가 조금 더 나무의 성질과 함께 특수 소재가 좀 부각되어지는, 카본의 경우는 좀 더 단단하고 알레이트는 좀 더 부드럽고 좀 인위적일 수 있는, 자일론의 경우도 그런 각 특수 소재를 마케팅에 사용하고 실제로 라켓에서 표현을 합니다. 근데 넥시 라켓의 경우는 제가 보았을 때는 뭐 제가 모든 라켓들을 다 써본 건 아니지만 카본 자체의 경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손끝에서 느껴지는 이제 감각은 부드럽고요. 그리고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이전 오스카님이 이야기하신 것 중에 넥시는 이 카본을 사용할 때 뭐 아딜레이트 포함해서요, 특수 소재로서의 성능은 확실하게 나오지만 감각적인 부분에선 자연스러워야 한다. 근데 이게 뭐 이상적이다, 아니면은 이것이 가장 진보적이고 발전적이다, 이런 거보다는 각 브랜드마다 각자 만들고 싶은 이제 감각, 특별히 특수 소재의 사용을 이제 하고 있는데, 넥시의 경우는 이러한 길, 이러한 철학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벌써 5세대까지 왔습니다. 5세대의 첫 번째 라켓은 저에겐 없고요. 뭐죠? 수비 라켓인데 차크라 라켓입니다. 차크라 라켓은 좀 독특하게 포핸드의 경우는 파워가 높고, 그리고 백핸드의 경우는 파워가 낮은, 그런 구성을 하고 있는 이 전면과 후면의 표층이 다른 라켓이죠. 처음에 이렇게 나왔을 때 아직 시제품으로 출시가 되기 전에 시타품으로 이제 운영진이나 몇몇 선수들, 그리고 타쿠닷컴에 있는 고브스 그 스폰 선수들에게 몇 자료를 좀 지원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온 피드백들이 어떤 분들은 뭐 선수나 고브스들 중에서는 라켓 너무 좋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었고, 또 저희 운영진 분들 중에서는 라켓이 좀 너무 무겁다, 좀 가볍게 무게를 낮췄으면 좋겠다, 수비 라켓이지만 좀 많이 무거웠었나봐요. 그 당시에 오스카님이 많은 이제 욕심을 내면서 성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무게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손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새롭게 이렇게 출시된 차크라의 경우는 무게도 잘 빠지고요. 뭐 여러 가지로 굉장히 좋은 지금 평가를 받고 있죠. 저도 이 판매 페이지를 오늘 처음 이제 차크라의 경우는 처음 들어가 봤는데 후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후기가 꼭 뭐 좋은 평가의 후기들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어찌됐건 저도 나름 운영진의 한 명으로서 많은 소식들을 들었는데 실제로 소비 라켓으로는 차크라가 상당히 잘 만들어진 라켓이라는 평가들이 지배적입니다. 어찌됐건 그렇게 5세대 첫 번째 라켓이 수비 라켓으로 출시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공격형 라켓으로 바로 아르케라는 넥시의 이 라켓이 출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이 라켓을 토요일에 받았고요. 사실은 제가 그 넥시의 리뷰어로서 모든 용품들은 이미 다 지원을 받았습니다. 락앤러버. 그리고 다음 기수에서는 제가 자진해서 거절을 했고요. 그래서 더 이상 넥시 리뷰어는 아니지만 그래도 넥시 리뷰를 제 개인적인 욕심으로 처음서부터 끝까지 모든 라켓 모든 용품을 좀 찍어보려고 합니다. 어찌됐건 처음 이제 덱스터를 시작으로 이제 한니발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신제품이 나왔고 사실 제가 지원을 받을 라켓이 아닌데 배려를 해주셔서 이렇게 리뷰형 라켓이 아직 뭐 출시도 안 됐고 전혀 언급이 없던 이 라켓이 저에게 왔기 때문에 먼저 대략적인 이 라켓의 소개를 해드리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이 라켓을 개봉기서부터 이제 설명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시 이 라켓 케이스도 상당히 괜찮죠? 이렇게 빠지면은요, 뒷면 디자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타코닷컴 주소인 것 같아요. 네, 연락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넥시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제가 리뷰어여서 그런 건 아니고요. 용품이 좋습니다. 네, 저도 이제 앞으로 넥시 용품은 더 이상 리뷰어가 아니기 때문에 돈 주고 또 사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넥시 이 용품을 이전에 제가 음성으로 팟캐스트로도 여러 이야기들을 했었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호기심 그리고 그냥 나쁘지 않다 정도로 보았는데 리뷰어로 많은 라켓들을 치면서 이 브랜드에 저력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아크라시아의 경우는 넥시에서 안 나왔으면 제가 그 전에 음성 녹음을 3개의 파일을 했는데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공개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용품병에 대한 장시간의 이 팟캐스트도 찍었는데 그거는 개인적으로 이제 팟캐스트로 나갔으면 좋겠지만 지금 아직 계속해서 편집이나 여러 가지 지금 시기를 좀 기다리고 있고요. 어찌됐건 아크라시아의 경우는 다른 브랜드에서 나왔으면 아마 20만원대의 라켓으로 나와도 충분히 인기가 있을 만한 라켓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넥시의 보석과 같은 라켓들이 좀 있는데 어찌됐건 그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 아르케 라켓이 출시를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립 굉장히 잘 나온 것 같고요. 색감도 상당히 좋습니다. 아르케라는 이 라켓은 헬라어로 시작, 최초, 시작, 요런 뜻을 갖고 있고요. 아마 5세대 이제 라켓으로 새로운 도약 혹은 새롭게 재시작 이런 의미로 저는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데 오스카님이 저희가 특별한 설명을 해주시진 않았기 때문에 이 라켓이 왜 이런 이름인지는 저도 아직은 잘 모릅니다. 다만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라켓 자체는요 7mm입니다.
근데 넥시는 다른 이제 브랜드와 다르게 버닝 우드 기술이 굉장히 탁월하고요. 구성은 7겹입니다. 근데 이 7겹이지만 5겹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정도로 감각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하고, 그리고 또 5겹과 사실은 7겹보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뭐 클리퍼류 그런 7겹보다는 5겹류에 가까운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두께는 5.7에서 5.8, 뭐 많이 나가봤자 5.9 정도의 얇은 이제 두께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전면 포핸드는 루비콘에서 사용된 나무입니다. 개인적으로 오스카님이 이 표층을 굉장히 사랑하십니다. 이 루비콘 라켓을 지금 현재 오스카님은 주력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표층을 만난 게 굉장히 큰 행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전에 젤롯이나 그리고 체데크, 뭐 왠지 이제 나무이죠,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넥시에서 의외로 1펜 쓰시는 분들 한번 넥시의 태무진 라켓 한번 관심을 가져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전에 물론 10여 년 이전이지만 1펜을 좀 쳤었고, 그리고 저도 수집도 좀 있었고, 근데 생각보다 지금 현재로 보았을 때 1펜의 품질이 괜찮은 브랜드가 많지 않잖아요. 근데 넥시의 그 태무진, 물론 싼 가격은 아니지만 그보다 훨씬 더 고가의 그 1펜들과 겨누어도 부족함 없을 정도로 굉장히 결이 좋습니다. 제가 지금 이 태무진을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긴 한데, 그렇게 했다가는 또 엄청 길어지는 중구난방이 방송이 될까봐 이 아르케를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면은 어찌됐건 그 사랑하는 루비콘의 표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루비콘은 4세대 마지막 이제 라켓이죠. 저 개인적으로는 이 루비콘을 모범생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모범생입니다. 성능적인 부분, 감각적인 부분.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상하게 정이 잘 안 가는 라켓이기도 합니다. 디자인도 잘 나오고, 근데 뭐라고 할까요? 그냥 좋기는 한데 제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그냥 좀 심심한 느낌도 있습니다. 뭔가 부족함이 없는 그런 라켓입니다. 감각도 좋고, 회전도 좋고, 공 잡아주는 것도 좋고, 젤로처럼 너무 이제 끌어주지 않고, 뭐 체데크에 사용된 왠지처럼 그렇게 막 기름지게 막 눌러붙는 느낌도 아니고, 뭐 히노키처럼 이렇게 막 끌어 당기는 느낌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 림바처럼 뭐 담백하기만 한 것도 아니고요. 코토처럼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좀 단단하게 받쳐주는 그런 느낌도 아니고, 모든 것에서 좀 독특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공을 적당히 잘 잡아주고, 적당히 담백하고, 밸런스 굉장히 좋고요. 어쩌면 이 라켓을 계속 안 쓰다가, 저는 아크라시아를 사랑하니까요. 근데 이 카리스 H를 사용하면서 이 러버가 사실 저에게는 만만치 않은 러버였는데, 이 라켓에 붙이니까는 슈퍼 밸런스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이제 아우루스를 찍었잖아요. 근데 아우루스가 나쁘지 않고 정말 좋아요. 러버 자체가 좋은데 제가 오펜시브에 붙이니까 이제 아우루스가 더 괜찮더라고요. 어찌됐건 이 모험생 같은 라켓에 아우루스를 붙인 것보다는 이 카리스 H를 붙였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더 좋아서 당분간 계속 이 조합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건 좀 다른 러버이긴 하지만 한 달 정도 더 쓰면은 아마 그때는 정말 갈아줘야겠죠. 그리고 계속해서 카리스 H를 이 라켓에 붙여서 아마 주력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이 루비콘의 경우는 누가 써도 좋다라고 할 만한 라켓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아무 라켓이나 이제는 추천드리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뭐 다들 돈 주고 사시는 거고, 또 괜히 뭐 하나 두 개 이렇게 바꾸시다 보면 용품병 걸리기 쉽고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게 극도로 요즘에는 좀 조심스러운데, 이 루비콘의 경우는 최소한
추천을 해도 욕먹지 않을 라켓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추천을 하고 있고요. 뭐 저처럼 좀 임팩트가 약하고 강력한 공을 만들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크라시아가 또 좋습니다. 어찌됐건 이 루비콘을 한참 설명을 드린 이유가 바로 루비콘의 이 표층과 아르케의 표층이 같다라는 것을 설명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또 이전에 제가 게시물에서도 좀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팟캐스트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이 표층을 실제로 오스카님이 굉장히 사랑하셔서 여러 가지 라켓들을 이제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고, 그리고 제가 그 중에서 수많은 이제 개발품들 중에서 루비카라고 제 이제 나름대로 이름을 붙여준, 아마 이 루비카의 경우는 이 똑같은 라켓이 없다고 하니까 아마 저한테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저 개인적으로는 이것도 시타를 해봤는데 스위스 스팟도 좋고 파워도 좋고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고 유일하게 이제 좀 루비콘에 비해서 살짝 부족하다 싶은 게 이제 카본이기 때문에 하드 카본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좀 이 밸런스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이제 공격적인 이제 성향을 많이 갖고 있는 라켓입니다. 근데 뭐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실제로 초기에는 이제 오스카님 이거 완전 대박 라켓이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뭐 어디가 마음에 안 드셨는지 이거 뭐 더 개발하지 않고 폐기 처분하시겠다고 해서 저에게 주셨거든요. 어찌됐건 이 표층을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실제로 이 표층 자체가 굉장히 독특한 성격을 갖고 있고, 그리고 탁구 이 표층으로는 굉장히 특화된 나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정확히는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잘은 모르겠는데요. 어찌됐건 뭐 특히 루비카 이 후면에 있는 이 불꽃 모양의 이 표층 상당히 멋있죠. 넥시 사장님이 굉장히 사랑하시는 바로 이 루비콘에 사용된 표층이 아르케 전면에 이렇게 사용이 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 이 표층 때문인지 혹은 뭐 구성적인 부분 때문이겠죠. 어찌됐건 이 표층의 카리스 러버가 굉장히 잘 맞았거든요. 카리스 H나 뭐 다른 러버들도 잘 받아주고요.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표층의 역할이 크겠죠. 그 표층이 아르케에 지금 붙어 있다라는 게 굉장히 저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리고 뒤를 돌려보면 어디서 많이 본 또 표층이죠. 바로 처음 이제 이 표층이 유명해진 것은 넥시의 바이올린 라켓 때문이고요. 그리고 넥시래 니타쿠의 바이올린 라켓 때문이고요. 그리고 넥시에서도 또 이 화이트 애쉬를 통해서 대박난 라켓이죠. 바로 리썸입니다. 오랜만에 보시죠. 네. 이것도 시타를 했고 제가 제 손에 맞게 이렇게 깎으려고 했다가, 리썸의 경우도 시타를 했는데 제가 그립까지 막 다듬고 막 그러지 못했던 이유가, 물론 그립을 다듬고서 시타를 또 해보면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지만 솔직하게 말하면 루비콘에 비해서 좋다 싶은 게 없었어요. 이 회전적인 부분이나 연결적인 부분도 루비콘이 뭐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해서 리썸의 경우는 하루 이틀 정도 그냥 이런 러버 저런 러버 붙여왔다가 그냥 띄워버렸습니다. 뭐 언젠가는 다시 다듬기 위해서 제가 지금 그립 쪽에다가 제 나름의 이렇게 저는 잡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만 해놓고, 언젠가 제가 이
저 개인적으로 저도 살짝 좀 독특하게 그립을 잡는 편이긴 하지만 제 나름대로 이 중펜 그립 다듬는 또 팟캐스트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이 화이트 애쉬 굉장히 예쁜데요. 바로 화이트 애쉬를 중펜의 백에다, 물론 쉐이크 핸드도 백에다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보시면 전면과 후면이 다르고요. 근데 이 지금 전면과 후면은 차크라 수비 라켓도 똑같습니다. 근데 또 구성이 다르죠. 구성이 5.7mm에서 5.9mm 넓게 잡으면 5.9mm 정도 되는 두께인데 중간이 버닝 우드이고요. 그리고 요것도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렌즈 잘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렌즈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네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큐빅은 제 스타일이 아닙니다. 이거 띄워버리고 싶은데 이거 괜히 띄웠다가 또 상처날까봐 뭐 나쁘진 않은데 제가 여자도 아니고 무슨 큐빅을 갖다가 이렇게 라켓에다 달고 다니기 뭐 해서 또 얘기하면은 또 욕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여기는 또 빨간색이 붙어있어요. 그립이 루비콘도 나쁘진 않은데요, 이거보다는 아르케에 적용된 그립이 저 개인적으로는 더 깔끔하네요. 그리고 이전에 넥시 또 렌즈는 이런 모양이었죠. 넥시에서 세대를 거듭하면서 뭐 철학 그리고 또 노하우가 많이 쌓여 있다고 이제 오스카님 이야기 하셨는데, 그래서 넥시의 이후에 나오는 라켓들은 대부분 얇을 것이다. 네, 얇은 라켓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얇은 라켓을 좋아하긴 하지만 아크라시아는 7mm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괜찮아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편견을 깼는데 오스카님의 경우는 계속해서 아마 얇은 라켓을 출시할 것 같고요. 그에 비해 파워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버닝 그리고 또 나무의 구성, 각표층 두께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민감하게 보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지금 제가 이 보여드리는 라켓이 그대로 출시가 될지 아니면은 출시를 하겠다고 했다가 이 루비카와 같은 운명처럼 그냥 몇몇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라켓에서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은 조금 더 개발되고 연구되어서 뭔가가 좀 바뀔 수도 있을 것이고요. 어찌됐건 이 라켓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개인적으로는 이 라켓을 처음 이제 오스카님이 주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치카타에 특화됐다. 그래서 대상 기술에서 백 기술의 경우는 이 대상 치카타나 회전을 주는데 백 쪽이 굉장히 강력하게 공을 잡아준다라는 것 하나고요. 그리고 포핸드에서는 파워 드라이브를 굉장히 잘 만들어준다. 파워가 넘친다. 근데 백핸드와 포핸드 간의 파워의 이 차이, 그리고 감각의 차이가 어느 정도 좀 있는 라켓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라켓은 좀 쓰기 어렵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5세대에 와서는 넥시에서 모두가 다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이 포핸드와 백핸드의 임팩트가 다르고 사용이 좀 다르잖아요. 백핸드가 이제 뭐 주로 공격의 패턴이나 혹은 백이 무슨 탁구 기술의 중심이 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오상은 선수나 그리고 독일이죠. 로스코프 선수의 경우는 백핸드가 특화가 되어 있는 이제
선수인데, 그런 선수 말고는 대부분 포핸드가 특화가 되어 있고 백핸드는 연결 쪽이 강하죠. 요즘 뭐 중국 선수들 중에 마롱이나 특히 장지커의 경우는 백핸드 그리고 포핸드 뭐 둘 다 좋은데, 근데 그래도 어찌됐건 포핸드로 끝내려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이제 탁구에서는 이제 전해지고 있는 불문율과 같은, 왜냐하면 포핸드 쪽이 더 파워가 강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백핸드는 좀 더 연결 쪽, 수비 쪽에, 그리고 어떤 공 컨트롤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비중을 차지하고요. 그래서 풋백이 좀 달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아마 뭐 탁구 치시는 분들은 뭐 다들 한 번씩 생각을 해보셨을 텐데, 넥시 쪽에서는 실제로 그런 라켓을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만들었고, 그리고 하지만은 이게 너무 사용이 어렵거나 아니면 극단으로 가지 않도록 이 밸런스를 잘 맞췄다라는 이야기를 갖다 하더라고요. 어찌됐건 제가 이 튕겨봤는데 소리가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제 머리에선 소리가 나는데, 라켓 자체가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리고 탄력이 좋습니다. 리썸의 경우는 저 개인적인 이제 이 튕기는 소리로만 보았을 때 리썸의 경우는 아르케보다는 속이 살짝 빈 듯한, 나무 이제 기본적인 성질이 살짝 더 빈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아르케는 좀 더 고음이고 단단합니다. 라켓 자체가 단단하고요. 두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티가 안 나게 거의 비슷한데요. 거의 비슷합니다. 네, 구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나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지만 중층에 버닝을 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일 것이고요. 어찌됐건 근데 이 라켓을 이해하려면 사실은 이런 여러가지 이야기를 보다 이 라켓을 설명을 드려야 제대로 이야기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라켓인지 아시죠? 워낙 한때 유명했던 김정훈 라켓입니다. 김정훈 선수는 분데스리가 쪽에서 또 활동을 해서 유명해진, 그 전에는 그 영원한 2인자라는 또 마음 아픈 별명을 갖기도 했는데요. 어찌됐건 개인적으로 김정훈 선수 좋아하는 선수였고, 그리고 김정훈 선수가 특별히 유명해진 게 이 탁구닷컴 쪽에서 티가 이제 스폰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아마 스폰 선수로 지정을 하고, 그리고 또 그만큼의 지원을 갖다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클리퍼 선수 시절에 스티가 이제 또 스폰 선수 시절에는 클리퍼 CR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몇 년 전이죠?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2, 3년 됐나요? MXP 이제 처음 ESN에서 이제 아시아, 특별히 일본 쪽을 겨냥해서 나온 MXP 러버를 광고하기 위해서 이제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면서 굉장히 인기가 많아졌죠. 그리고 그렇게 시타 영상을 찍다 이제 김정훈 선수가 MXP 때문에 티바로 옮기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티바가 러버구는 진짜 좋은데 이 라켓 쪽이 김정훈 선수가 기존에 사용했던 클리퍼와 비슷한 류의 라켓이 사실은 없었기 때문에 김정훈 선수가 굉장히 좀 고심을 하고 있었고, 그때 티바와 함께 이 현재 한국의 공식 에이전트이고 또 협력 관계로 있는 넥시 쪽 오스카님이 그 전서부터 이제 김정훈 선수를 좀 염두를 하고 이 좀 더 강력하고
김정은 이미지가 강력하잖아요. 강력하고 그러면서도 감각적인 부분이 괜찮고 그런 선수용, 그 전까지는 이제 넥시는 선수용 라켓, 물론 선수용 라켓이라는 게 특별히 없지만, 그리고 실업 선수들 중에서 은근히 넥시 라켓을 또 쓰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렇게 사실은 선수를 겨냥해서 만들었기보다는 라켓 자체를 이제 만들었다면, 이거는 좀 어떤 프로 선수를 겨냥한 최초의 라켓이라고 상품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고, 오스카님이 또 그렇게 설명을 해 놓았더라고요. 어찌됐건 디자인 정말 잘 나왔고, 성능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잘 나온 라켓입니다. 이 라켓의 경우는 이전에 좀 오래 전에 제가 가지고 있다가 이제 시타를 해야 되는데, 제가 다른 또 넥시 리뷰할 만한 그런 라켓들을 하다 보니까 이 라켓은 아직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사용을 해야 될 텐데요. 이 라켓 이걸로는 써본 적은 없고, 쉐이크 치시는 분의 라켓을 좀 빌려서 오랜 시간 아니고 한 15분 정도 시타를 해본 적은 있습니다. 그때 MX 시리즈는 아니었고 이 테너지 05랑 붙여서 써봤는데 공 좋더라고요. 특히 회전 자체가 제가 이 정도 걸렸겠다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바운드된 이후에 살아있는 것을 보고 좀 놀랐던 경험이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 김정은 라켓도 화이트 애쉬입니다. 화이트 애쉬고요. 그리고 이 라켓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한때 좋아했고 주력으로 사용을 했던 라켓이죠. 김정은 선수도 이 라켓 사용하면서 분데스리가에서 또 승률도 굉장히 좋았고, 그 당시에 그 자기 팀 동료들한테 이 라켓을 또 쥐어보게 하고, 그리고 굉장히 호평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이전 게시물들에서 어렵지 않게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김정은 선수 직접 이야기한 그 인터뷰나 게시물에서요. 어찌됐건 이 라켓 굉장히 잘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선수가 특별히 프로리그, 그것도 가장 큰 프로리그 중 하나인 분데스리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또 선수들이 굉장히 좋은 라켓으로 인정해주는 이 김정은 라켓. 근데 안타깝게도 김정은 선수가 이제는 더 이상 티바의 스폰 선수도 아니고 은퇴를 하셨고요. 지금은 관장님으로 또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죠. 어찌됐건 이제 스폰 관계가 끝났고, 그래서 이 라켓은 이제 단종입니다. 단종되었고요. 아마 마지막 이제 판매분이 이제 끝나면 더 이상 이제 김정은 라켓은 만들지를 않습니다. 구하기 어려울 거예요. 혹시라도 김정은 라켓을 관심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사놓지 않으면 이제 못 삽니다. 그리고 라켓 자체에 힘이 있기 때문에, 벌써 황소 이 디자인도 있지만 딱 그런 이미지인 것 같아요. 들었을 때도 그렇고. 한번 튕겨볼까요, 머리에? 기본적으로 공을 잘 잡아줄 만한 그런 특성치인 것 같습니다. 두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라켓보다 살짝 두껍네요. 제가 이 특성치는 미리 보진 않았고요. 개인적으로 예상했을 때는 한 6.3 정도 되겠네요. 6.3. 6에서 한 6.3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네, 티바 브랜드를 달고 나왔기 때문에 이 티바의 색깔이 완전 없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걸 염두에 두고 만드셨겠죠. 근데 그래도 넥시의 기술로 만든 정말 선수를 처음서부터 목표로 하고 겨냥한 포핸드가 강력한 그런 선수를 겨냥한 이 김정은 라켓. 네, 이미 시간도 좀 됐고 많은 사람들이 썼기 때문에 이 라켓에 대한 추억이 있고, 또 기대가, 아직까지 사용을 못 해봤지만 기대가 있으신 분들 계실 텐데 단종 소식을 알려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지금 이야기 드린 이유는 김정은 선수가 더 이상 티바의 공식 이제 스폰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단종을 시키고
넥시 쪽에서 이 라켓의 기술을 가지고 조금 더 파워업을 시키고, 그러면서도 백핸드에서는 김정훈 라켓에서처럼 공을 잘 잡아주는 구성, 결국 5세대에 와서 좀 더 발전형 라켓이 바로 이 라켓입니다. 아르케.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쉽겠죠. 이 김정훈 라켓의 이제 조금 더 발전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포핸드는 김정훈 기존 이 김정훈 라켓보다 확실하게 눈에 띌 정도로 강하고, 근데 백핸드에서는 김정훈 라켓보다 비슷하거나 살짝 반발력은 줄고 잡아주는 느낌은 훨씬 더 극대화된 그런 감각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두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김정훈 라켓이 살짝 더 두껍고요. 버닝 상태 자체는 김정훈 라켓이랑 비슷하지만 살짝 버닝이 살짝 덜 됐습니다. 이 버닝 쪽이 워낙 이제 민감하긴 하지만 그래도 또 각 제품마다 편차가 있을 수도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 잘 모르기 때문에 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네, 잘 안 잡히네요. 네, 잡혔다. 네, 이런 모양입니다. 제가 봤을 때 구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두께적인 부분이 좀 다르네요. 좀 다르고요. 특별히 표층 바로 뒤쪽의 이 부분 자체가 살짝 다릅니다. 두께를 좀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신 것 같고, 그리고 오히려 중층 그 다음 쪽 이게 스프러스 같은데요. 네, 스프러스가 살짝 더 두꺼워진 것 같습니다. 버닝 상태는 제가 봤을 때 확실히 좀 덜 태웠습니다. 그리고 중층 살짝 더 두꺼워졌고요. 그리고 스프러스 층이 비슷하거나 살짝 더 두꺼워졌고, 나머지 층은 좀 더 얇아졌고요. 해서 중간 쪽을 좀 더 힘을 갖다 든든하게 받쳐주는 느낌이고, 그리고 공을 잡아주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표층을 이용을 해서 감각을 잡고 성능과 기본적인 밸런스를 이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김정훈 라켓이 마음에 드신 분이라면 아마 아르케 적응하시는데 크게 나쁘지 않을 거고요. 좀 더 파워업이 될 게 분명하고요. 이미 시타 하신 분이 게시글을 쓴 것을 제가 보았을